네, 안녕하세요.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호 수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변액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설득의 6가지 지름길을 보험 세일즈에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내용 생각보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변액보험이 왜 망가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제가 꼽은 게 바로 진폭 이야기였습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에서 진폭이 반으로 줄면 수익률이 몇 프로 줄어든다? 예, 약 80%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진폭이 낮은 상태에서는 즉 시장이 역동적이지 못할 때에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투자를 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펀드라든가 다른 시장을 찾을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저보다 경력이 훨씬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과거에 영업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고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검색해 보시면요. 동영상 검색을 해보시면 약 10분짜리 영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은 로버트 칠디니 교수가 이제 남들의 부탁에 예스라는 답변을 들을 때 어떤 것들이 이 예스를 이끌어냈는가 약 60년간 연구를 해서 6가지 지름길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이 상호성, 희귀성, 권위, 그리고 그 일관성, 그리고 호감, 마지막으로 사회적 증거 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보험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위와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상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호성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남한테 호의를 하나 받으면 그 호의를 되돌려줄 의무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구의 이제 돌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나의 돌잔치 친구를 불러야 된다는 거. 뭐 반대로 생각하면 내 돌잔치에 와준 친구 돌잔치에는 꼭 가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되돌려줄 의무감을 결국은 yes라는 답변을 듣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는 이제 그 레스토랑 실험에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게 되면 레스토랑에서 이제 팀 문화가 발전돼 있는데 웨이터가 언제 이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하나 갖다 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영수증을 갖다 줄 때, 영수증을 갖다 줄 때, 빌지를 갖다 줄 때 사탕 또는 초콜릿 하나를 이제 고객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탕 하나가 고객들의 팁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무려 3%나 그 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각 테이블당 3%면은 한 달로 따지면 엄청난 큰 금액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탕을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개를 주면 팁이 더 올라갈까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실제로 실험 결과 많은 분들이 생각한 거랑 다르게 14%까지 팁이 무려 4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해보면 모든 분들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팁을 1개 줄 때보다 2개 줄 때 무려 사탕을 1개 줄 때보다 2개 줄 때 무려 팁이 4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실험이 가장 중요한데요. 2개를 주는데 이 2개의 사탕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되돌아가서 테이블로 돌아가서 정말 뭐 좋으신 분들인 것 같군요 라고 하면서 사탕 하나 더 줄 때, 즉 사탕을 2개를 주는데 하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하나를 주고 나중에 하나를 다시 줄 때 무려 팁은 2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어떻게 베푸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베푸냐가 아니라 어떻게 베푸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성,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그 남한테 호의를 어떻게 베푸느냐, 반대로
고객이 또는 소비자가 나한테 되돌려줄 의무감을 어떻게 갖느냐, 이 부분 하나를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베풀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 영업할 때 이제 적용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하는 고객분들한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통상 언제 주냐면은 증권을 갖다 줄 때 대부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청약을 할 때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은 영업에 매우 좋은 영향이나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면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선물을 줄 때 그냥 바로 준 것이 아니고요. 보통 계약을 하고 최소 한 달 또는 3개월 있다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선물은 입으로 주는 겁니다. 아까 사탕을 2개 줄 때처럼 첫 번째 사탕과 두 번째 사탕을 실제 영업할 때는 첫 번째 사탕을 립 서비스라는 거죠. 고객님, 저를 믿고 보험을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조금만 거라도 꼭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립 서비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잊혀질 때쯤에 선물을 드리면 이 선물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고객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잊혀질 때쯤에 자기가 받는 선물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당연시 받을 때, 즉 내가 보험 계약을 너한테 해줬으니까 나한테 선물을 받는 그러한 시점에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잊혀질 때쯤에 선물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물론 여기서 선물로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고객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그런 호감도가 높아졌을 때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안을 또 하게 되면은 좀 더 소개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상호성의 원칙은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주느냐 이 부분은 영업할 때 이 시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선물을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줄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고객한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죠. 그 어떻게 호의를 이제 끌어내느냐, 반대로 고객이 되돌려준 의무감을 갖게 하느냐인데 이거는 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영업할 때 우리 신입사원들과 같이 이제 그 동행을 나간 적이 있는데 고객이 신입사원을 불러서 문의를 합니다. 우리 남편 종신보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 FP는 매우 기분이 좋았겠죠. 왜냐하면 가망 고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종신보험 가장 그래도 수당이 높다는 종신보험의 가망 고객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이제 그 기분이 부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한테 이제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질문을 줘. 배우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고객이 40살 정도다. 그러면 이 FP는 매우 전문적인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40세 남성 기준으로 통상 A사에 20년 납 종신보험 주계약 1월 가입하면 월 한 20만 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영업 스타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시간을 뺏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간을 뺏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답을 빨리 주게 되면은 결국은 고객은 자기 것을 얻고 바로 이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냐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고객님 혹시 종신보험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는 고객이 남편 친구가 뇌출로 쓰러져서 사망을 했는데 우리 남편 보험을 보니 사망보험이 3천만 원밖에 없더라. 이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럼 고객님 혹시 종신보험이 보험 중에 가장 비싼 보험인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봤다. 왜 비싸냐면 저축성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통상 종신보험은 나중에 납입한 금액보다 적립금이 커져서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이 100%인 상품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종신보험 중에서도 저해지 종신보험 같은 것들을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린 후라면은 고객한테 일단 시간을 뺏는 거죠.
우리가 통상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점원으로 등대를 길게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구매해야 될 어떤 의무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와 통상 같은 의미로요.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고객한테 되돌려준 의무감을 갖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력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고객한테 왜 종신보험이 좀 비싼 보험이지만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것으로서 고객한테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을 알려준다면 고객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가망 고객으로서 길게 가져와서 결국은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하는 것이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칙이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고요. 실제 이제 제주도 식당에 가면요, 어떤 식당이 있냐면요, 딱 들어가면 메뉴판을 펼치면요, 이 메뉴판이 다 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 방언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장님이나 조검원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사장님이 무조건 그 식당 갑니다. 그럼 왜 가서 이 방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고객은 손님으로 왔는데 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본인이 어떤 호의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걸 되돌려줄 의무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때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가 메뉴를 추천하게 됩니다. 좀 더 고가의 메뉴 이런 것들을. 그러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 일단 호의를 받았고요. 또 잘 모르고 또 들떠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결국은 사장님이 추천하는 메뉴를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식당은 매우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이러한 곳에는요, 설득의 6가지 지름길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지름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영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 결정을 내릴 때요, 기능이나 서비스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이나 서비스를 다 보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상태에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먹으면 맛있겠지, 이거 입으면 예쁘겠지, 또는 이거 사면 편하겠지라는 어떤 상태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종신보험이 한참 판매됐을 때 또는 변액보험이 한참 판매됐을 때를 보면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다 아시다시피 가장의 유고 시 닥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금을 해소하는 상태를 보여준 거고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2003, 4년도 이제 우리 저금리세 돌입이 되면서 물가도 상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축성 상품들이나 저축 같은 것들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물가를 넘어서는 좀 더 많은 적립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고객이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세일즈로 이어진 겁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요. 6가지 지름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실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나한테 호의를 받은 사람이 내가 부탁을 했을 때 되돌려준 의무감을 갖기 때문에 나의 부탁이 예스라고 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 두 가지로 나눴죠. 시간을 끌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한테 호의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려줄 의무감을 갖게 하라는 거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에 초점을 맞춰라. 이것이 생각보다 영업에 매우 큰 작용을 하고요. 보장 분석이건 재무 분석이건 모든 영업은요, 바로 이 상호성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상호성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영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